자, 오늘은 실습을 할 거예요. 실습을 하는 거 있어서 지금 이 디자인, 이 컬러 디자인을 할 건데, 지금 손님 머리는 사실 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 머리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머리를 해야 되는 디자인하고, 이제 컬러 자체는 보지 마시고요. 오늘 디자인만 하는 날이라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컬러 입히는 건 안 하고 디자인만 볼 거예요. 이 머리 스타일에 이 머리를 할 거면은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기존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많이 있었던 게 백홈을 넣고 나머지에다가 면으로 바르는 게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백홈을 넣고 코를 뜨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백홈을 넣고 하나는 버리고, 또는 하나는 면으로 넣고 하나는 또 버리고 그랬어요. 그럼 차이점은 뭐였어요? 첫 번째, 백홈을 넣고 코를 뜨거나 백홈을 넣어서 면으로 하는 처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검정 부분에 해당되는 블렌딩 되는 부분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나오고 여기서부터는 밝게 나온다고. 근데 이걸 보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2가 어두워. 그라데이션이 천천히 졌다는 얘기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디자인을 해서 지금 위에 디자인을 해서 머리 자체를 하나를 버렸다는 얘기야. 하나를 백홈이나 코뜨기를 했거나, 또는 하나를 버리고 코뜨기를 했거나, 하나 면으로 넣었거나, 기본적으로 하나를 버렸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안 버리고 그냥 백홈을 넣거나 코를 뜨게 되면 디자인이 여기까지가 어두워지고 그라데이션이 여기까지만 생기면서 이 밑에 부분의 밝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 근데 지금 보면 디자인이 여기서부터 3분의 2까지 그라데이션이 서서히 진단 말이야. 이건 뭐냐면 하나를 버렸다는 얘기야. 디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를 버리고 보면 이제 두 번째, 이게 이제 백홈으로 들어간 건지, 뭐 에어터치로 들어간 건지, 아니면 코뜨기로 들어가는지 이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면을. 여기 이면을 보게 되면 여기 봐봐. 내가 코뜨기로 백홈을 넣어서 코뜨기로 들어가면 여기가 청키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청키가 없어. 그럼 면으로 넣었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면으로 냈는데, 보면 이 안쪽에 머리를 보게 되면 이쪽 부분이 에어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가 시로라이 좀 굉장히 미세하게 떨어져. 근데 이거는 시로라이처럼 안 되고 색깔이 부분적으로 검정 부분과 밝은 부분이 같이 존재해. 이건 뭐냐면 슬라이스 작업을 했다는 얘기야. 슬라이스로 해서 하나를, 이 전체적인 디자인이 밑에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하나를 버렸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여기 부분을 보게 되면 봐봐, 이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이 같이 존재하잖아. 이거는 백홈을 넣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가까이 보게 되면 블렌딩이 토너, 루트 쉐이드를 하고 밑에 토너를 쳤다는 얘기야. 그럼 이 디자인을 잘 봐야 돼. 여기 부분의 디자인을 확실히 봐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퍼진 상태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보통 백홈을 넣어서 작업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어터치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미세하게 퍼져 있어요. 그리고 균일해. 근데 여기는 벌어졌잖아요. 지금 벌어지니까 검정 부분 보이잖아요. 그럼 에어터치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여기 부분 가게 되면 백홈으로 집어넣어서 백홈을 해서 하나 버리고 하나 작업하고, 하나 버리고 하나 작업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 버릴 건지 안 버릴 건지는 이 전체적인 길이에 어디까지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됐냐를 봐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이 돼 있으면은 안 버린 거야. 섹션 하나를 안 버린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라데이션 형성이 됐으면, 그 다음에 여기가 밝기가 밝아지면 백홈을 하나 버렸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백홈을 넣게 되면 여기가 보게 되면 뭉쳐있어요. 이렇게 많이 뭉쳐있고, 그 다음에 검정 부분이 보여요. 하나를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은 에어터치가 아니라 백홈을 넣어서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해서 청키가 몇 개 있어. 그러면 이 부분을 백홈을 넣어갖고 위빙으로 떠서 작업을 했구나라는 거를 간파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을 정확하게 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시술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 모델 머리가 실질적으로 여기가 이미 염색이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은 굳이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하나 버리고 하나 작업을 하고, 백홈 하나 버리고 작업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탑 쪽 같은 경우는 여기서 최종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 있잖아. 이 부분은 백홈을 넣고 코뜨기를 할 거야. 코뜨기를 해야지 여기가 블렌딩이 섞이거나, 안 그러면 자국이 많이 생겨서, 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토닝을 안 할 거니까 발레아주마 처리하고 끝낼 거니까 끝에서 이제 눈에 보이는 부분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가르마 있는 부분, 여기서 0.4mm 여기를 하지 말아야 돼. 여기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여기 그 치적 가르마 있는 부분에서 여기에서 너무 진하게 이렇게 확 보여버려, 단차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해야 돼. 잠깐만. 좀 더 세워서. 자, 그래서
가르마 있는 부분에 0.4mm 이쪽은 안 하는 게 좋아. 가운데 가르마 어디냐고 항상 손님한테 물어봐요. 이걸 가르마를 무시하고 하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 손님이 내가 가르마를 이쪽으로 했어. 근데 내가 여기에 걸려갖고 이걸 백홈을 작업을 했어. 그러면 여기에서 검정머리가 쭉 보이는 거야. 탈색된 머리가 쭉 보이고 이쪽은 하나도 안 돼 있어. 되게 웃기단 말이야. 그래서 이 가르마를 물어보고 0.4mm를 타는 이유가 양쪽 부분에 덮어져서 블렌딩 돼야 되는 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잡아주고. 그래서 디자인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리고 이미 만일 이걸 작업을 했는데 여기 부분에 지금 블리츠가 있잖아. 지금 보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좀 블리츠가 있는데 이 손님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 그지? 없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작업을 할 때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원 바이 원으로 작업을 하고 이제 머리를 버렸던 머리 있을 거 아니야. 버렸던 머리를 다시 부분적으로 잡아서 백홈을 집어넣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끝부분에 발라주게 되면 이제 저런 느낌이 나오는 거야. 그때.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이제 처음에 백홈을 넣어갖고 잡아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지막에 끝나기 10분 전에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 마지막에 끝나기 10분 전에는 작업하는 경우는 슬라이스로 원이 들어갔는데 끝부분이 너무 이제 뭐냐면 끝부분 자체가 이 끝부분이 너무 이제 그 하이라이트 자럼이나 또는 면으로 이렇게 떨어질 것 같아서 약간의 오렌지색 그라데이션을 주고 싶고자 할 때는 마지막에 프리핸드로 치는 경우가 있어. 한 10분 더게 되면 이게 오렌지로 빠지겠죠? 오렌지로 빠져서 노랑으로 가니까. 그러면 마지막 끝부분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괜찮지만 저게 만일 존재하지 않은 이 이제 손님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걸 인공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밝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포일 작업을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버려진 부분을 백홈을 다시 처리를 해서 그 부분을 다시 블렌딩을 한번 해줘야 돼. 결국 전체 하나 버리고 하나 디자인 잡고 하나 버리고 하나 디자인 잡고 마지막 맞춰서 잡고 그 다음에 안 들어갔던 버린 부분지 들어가서 다시 백홈을 부분적으로 잡아 한 3섹션씩 하나씩 들어가면 될 거예요. 버린 거 잡아내서 여기 빠지거든. 다 스포일 들어가 이따가 이제 할 건데 백홈을 들어가서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바르고 놔두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이제 1시간에서 1시간 반까지 놔둬도 돼. 충분히 얼마나 나올 거야. 근데 이제 놔둔다는 게 오래 놔두게 되면 이제 끊어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리트먼트는 액상형 트리트먼트는 충분하게 넉넉하게 넣어주는 게 좋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이제 이 손님 같은 경우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작업을 안 할 거야. 마지막 작업을 안 할 거야. 근데 이 손님 같은 경우 저 사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하려면 포일 버리고 백홈 하나 넣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0.7mm 백홈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 7mm 버려. 그 다음에 다시 7mm 백홈 넣고 바르고 탈색약 바르고 버려. 계속 그 방법 원 바이 원으로 들어가.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버려진 부분을 세 파팅씩 세 블럭씩 이렇게 잡아서 백홈을 넣어서 여기다도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따가 할 때만 같이 뭐 보여주든지 할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시술을 하는 거는 정말 막말로 해서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거, 이게 물리적인 행동은 금방 해요. 어렵지가 않아. 근데 디자인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술하는 거는 누구나도 하는데 디자인 파악이 잘못되면 시술이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리 잘해도 결국은 똑같이 안 나오면 손님이 실망을 할 거 아니야. 손님이 원하는 스타일과 동일하게 머리를 디자인을 해서 어떻게 작업할 건지 플랜을 짜고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에어터치나 백홈을 넣고 작업하는 거나 이런 것도 스텝도 일주일만 가르치면 디자인을 더 잘해. 왜냐면 이게 크게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야. 물리적인 거를 배우는 거는 너무 쉬워. 근데 디자인을 파악하고 그 디자인에 맞게 설계를 하는 게 어려운 거야. 설계가 어려운 거야. 디자인을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될 건지 플랜을 짜고 그걸 디자인을 보고 손님 머리하고 파악하고 어떻게 작업하면 저 자신하고 동일하게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일 중요시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섹션 첫 번째 하는 거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이제 네이프 부분에서 1.5cm를 탔어요. 네이프 부분부터. 근데 이제 네이프를 잘 봐야 될 게 이 손님 같은 경우는 3자 이게 M자형 네이프야. 보통 제비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머리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M자에 맞춰서 이렇게 버릴 거예요. 지금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한다고 그랬어요. M자에 맞춰서 이렇게 타줘야 돼요. 이해가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같은 양이
분할될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네이프 모양에 따라서 첫 단 섹션을 타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백폼을 몇 프로 넣는다고 그랬어요? 백홈을 이분은 머리 아, 이분은 원바이원 하니까 50%. 원바이 원이랑 상관이 없잖아. 버리고 하니까 보통 몇 프로 넣으라고 그랬어? 보통 60에서 50%. 50에서 60%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미 이제 밑에 부분이 밝기 때문에 50% 정도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지, 50% 정도만 넣어주면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보면 쉬워 보이죠? 이제 사람 머리 한번 해봐요. 쉽지가 않아. 그래서 꼭 밀어줘야 돼. 마지막까지. 이렇게 꼭 밀어줘서 작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너무 튀어나온다 싶으면은 기역자를 이렇게 들어가서 꺾어서 잡아주면 돼요. 이게 가죠? 네. 그 다음에 네, 뺄게요. 꼬리빗이 없으니까. 꼬리빗 하나 줄래요, 거기서? 네. 자,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네. 그냥 오세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사진에 많이 밟잖아요. 네. 그래서 밑에 부분 밟고 이 부분도 바를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보통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면, 이제 이 부분은 손상 모형으로 탈색약을 바르고, 그 다음에 이쪽은 건강 모형으로 바르면 좋아요. 근데 이제 밑에 부분이 이미 좀 탈색이 많이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자, 그대로 바르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은 스쳐같이 연결만 해줄게요. 오케이? 이제 안 바르고, 이제 손상 모형으로 발라도 되고, 이렇게 내가 디자인을 해야 돼. 여기에 맞춰서 내가 손상 모형을 바를 건지, 아니면 안 바를 건지, 아니면 여기를 틴팅을 바를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밑에가 이미 많이 밝아져 있기 때문에, 근데 위로 올라가면 아마도 위에는 탈색이 이 정도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검정 부분, 이쪽 부분에서 긁어주라고 그랬죠? 그죠? 위에 부분 긁어주고, 그 다음에 연결된다는 느낌으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살짝 연결시키고, 여기는 좀 두툼하게 바르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굳이 뿌리까지 많이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뿌리에 한 3cm 정도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긁어주라고, 3번 정도 긁어주라고 했어요. 자, 되시면은 그대로 들어가서 작업을 붙여주는 거야. 손에 묻었는데 닦고 할게요. 뚝 떨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붙여주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위에를 안 내려가게끔 안으로든지 또는 밖으로든지 접어달라고 했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길잖아요. 너무 많이 내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밑에서 한번 안으로 접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 이 방법으로 해서 1.5cm, 그 다음에 7mm 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해서 50% 빼꼼 넣어서 원바이원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탑쪽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설명, 아까 이거 빠지는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행동을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지금 경계 라인이 이렇게 다 없었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기존에 염색을 했던 데서 이제 포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포일 같은 거 굉장히 잘했어요, 지금. 경계 라인 블렌딩도 되게 잘 됐고, 근데 이제 뭐냐면, 새로 자른 머리에 여기는 7레벨이야. 그러니까 기본 토닝의 방법이나 투톤의 방법을 쓰면 여기를 굉장히 어둡게 해서 밑에만 때려야 되는데, 그라데이션이 뿌리부터 밝게 뿌리부터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려고 그러면은 토닝 방법을 쓰는 게 아니고 염색의 방법을 맞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 시간에 배웠다시피 9.1이라는 색을 여기다 고정해 놓고, 이제 여기 색깔을 맞춰 놓고, 뿌리는 산화제를 결정하는 색이야. 그래서 1.5% 쓰게 되면 여기가 안 밝아져. 그 다음에 4.5% 쓰게 되면 살짝 밝아져. 9.1에 4.5% 쓴다고 생각하면 돼. 4.5%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 3하고 6%하고 반반 섞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이 좀 더 자연스럽게 하는데, 여기는 7레벨 정도 되잖아. 그러면 보통 9.1에 6% 섞으면 보통 어때가 6레벨까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블렌딩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래서 9.1을 하게 되면 여기 색깔은 그대로 해서 애쉬가 살짝 돌고, 여기는 블렌딩이 되고, 이렇게 이중으로 차이 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는 토닝의 방법으로 하면 안 돼. 그래도 이 단차가 그대로 생겨 있어. 단차가 그대로 생기기 때문에 그 단차를 없애줘야 돼. 여기를 블렌딩을 쳐줘야 되는데, 투톤으로 많이 하는데, 투톤 방법은 이건 안 맞아. 이 머리 상태에서는.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검정머리나 베이스가 5번 밑에 상태에서 포일을 뗐으면은 투톤으로 해도 상관없고 토닝만 해도 상관없는데, 이 손님은 여기가 시커멓잖아, 지금. 4번, 3번이나 4번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긴 7번이야. 그러니까 극특하게 시작되잖아, 이 그라데이션이.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염색의 방법으로 이 블렌딩을 맞춰야 돼. 그래야지 아까 사진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9.1에 심보라 20%, 그 다음에 산화제 6% 쓰게 되면 여기가 없어질 거야, 자동으로. 그래갖고 전체적으로 원터치로 발라고 마무리 줍니다. 20분 있다 헹궈버리면 끝나는 거야. 시간은 밑에도 20분이고요. 똑같이 20분. 염색, 여기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밝은 색은 뭐야? 9.1이라는 선택을 했지만은,
색깔이 9번 레벨이기 때문에 한 번 탈색한 머리 안 어두워져. 9번이기 때문에 8번이면 어두워지는데 9번은 거의 잘 안 어두워지고 헹구고 나면 오케이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토닝할 때 중요한 거는 여긴 토닝 방법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기존 새로 자란 머리하고 기존에 염색했던 머리에 우리가 포일을 했잖아. 그러게 되면 9.1에 찜보라 20% 또는 10%그 다음에 산화젠 6% 정도를 해야지 여기가 뭉개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밝아지면서 맞춰주는 거지. 안 그러면 이제 여기를 했을 때 베이스를 아까 하나에서 깔았잖아. 또 따로 베이스를 또 깔아줘야 되는 거야. 처음 작업을 할 때 다른 방법으로 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손님은 밝은 색이 기존하고 보면 디자인 자체는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대로 3분의 2까지 서서히 시작되고 여기만 밝아져 있어 이미. 그지? 디자인 자체는 100% 퍼펙트하게 나왔어. 근데 이제 이 손님은 이것 때문에 방법을 토닝 방법이 아닌 염색의 방법으로 마무리를 한 번 더 염색을 해줘야 돼. 토닝을 써야 될 때가 있고 무조건 토닝을 쓰는 게 아니야. 뭐 발레하더라고. 염색으로 맞춰야 될 때가 있고 이건 염색으로 맞춰서 여기 부분에 블렌딩을 주고 끝부분에 베이스 색깔을 9레벨을 확보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하는 거 알잖아. 많이 해봐서 원터치로 작업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렇게 해서 오케이? 자, 오늘은 이 스타일을 할 거예요. 보시게 되면 지금 베이스가 밝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느낌이 들어가는 걸 할 건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를 지금 고객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어두운 색이거든요. 검정색인데 이 베이스를 바꿀 건지 아니면 색깔을 그러니까 베이스 컬러를 밝게 할 건지 아니면 그대로 남기고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베이스 컬러를 따로 깔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손님은 베이스 컬러를 지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데 조금 선이 굵은 선을 원해요. 그래서 이제 슬라이스로 제가 작업을 할 거예요. 슬라이스 약간 테크닉이 다른데 이제 백홈이나 이런 걸 넣지 않고 그 다음에 슬라이스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뭘 해줘야 되냐면 이 루트 쉐이딩을 꼭 해줘야 돼요. 이쪽에. 그래서 어두운 색으로 하나 깔고 밑에 토닝으로 깔 거예요. 그리고 베이스는 그대로 지킬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루트 쉐이딩 하는 거랑 이거 하는 거는 따로 별도로 좀 설명을 해서 할 테니까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느낌 나는 걸로 할 거예요. 그래서 작업하는 거 하나는 버리고 똑같이 7mm 정도 하고 8mm 정도 버리고 7mm 정도 타고 조금 더 덜 저기 갖고 작업할게요. 자, 할게요. 이번에는 뭐니까 할 거냐면 백홈이나 이런 걸 작업을 하고 슬라이스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5cm를 기준해서 8mm는 버리고 그 다음에 7mm만 색깔을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타는 양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이프가 굉장히 일자예요. 그래서 뭐 상관없이 그대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들어가는데 백홈을 들어가지 않고 슬라이스로 작업을 들어가기 때문에 약을 도포를 해서 바르게 되면 자, 원바이 원으로 갈 거예요. 하나는 안 하고 하나는 하고 검정색 그대로 시킬 거니까 이해가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갈 거예요. 가까이까지 가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뿌리 부분에 자국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자국 얼마나 내릴 건지를 계산을 해야 돼요. 뿌리 부분을 3cm 갭을 주고 그 다음에 토닝을 칠 건지 아니면 5cm를 줄 건지 해서 굳이 뭐 5cm 넘게 하려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약을 바를 필요가 없지. 밑에부터 바르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들어가서 쭉 그대로 발라주면 돼요. 쭉 들어가서 바르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됐어요? 뒷곡으로 네, 해서 발라주라고. 지금 이 머리 같은 경우 밑에만 탈색했던 머리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손을 안 댔던 머리라 네, 여기 자국 난 거 신경 쓰지 마요. 블렌딩 칠 필요 없어요. 어차피 투톤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어두운 색으로 해서 루트 쉐이드를 할 거예요. 뿌리 부분을 어떻게 해서 작업을 할 거이든 상관없고 약은 항상 충분하게 작업을 해서 작업을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똑같이 작업을 해서 들어가고 위쪽은 약간 이렇게 청쾌한 느낌을 원하기 때문에 관자놀이부터는 여기 앞쪽 탑 U라인 해당되는 부분 사선으로 작업을 할 거예요. 호리전탈로 작업을 안 하고 먼저 명심하시고 들어가고 먼저 붙이고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양쪽 접어주고 길기 때문에 네, 한 번 접고 두 번 접어도 돼요. 꽉 눌러서만 접지 않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접어주시고 이렇게 접어도 돼요. 이렇게 두 개 접어도 되고 3분의 1 한 번 접고 다시 한 번 3분의 1 접어도 돼요. 이렇게 접어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위에 눌리면서 이거 살며시 눌리기 때문에 빠지진 않아요. 이렇게 작업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자, 볼 거예요. 네. 보게 되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이 부분, 뿌리 부분 가까이까지 슬라이스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자국이 생겨요. 근데 이건 이제 이 블렌딩을 해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뿌리를 어둡게 바르고 밑에를 밝게 바르는 거, 뿌리를 어둡게 바르는 걸 루트 쉐이드라고 해요. 예, 루트 쉐이딩이라고 일하는데, 어둡게 바르고 밑에를 이제 토닝으로 치는데, 이 베이스를 얼마나 밝게 할 건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베이스를 그대로 살린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손님하고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해주게 들어가기 때문에 뿌리 부분 쉐이딩을 지금 이게 몇 레벨이에요? 3레벨에서 3레벨 정도 되잖아요. 어두운 상태니까. 그러면 내가 선택하는 색을 3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뿌리 부분. 대신 이제 이에서 보통 4번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3레벨 같은 경우는 색깔이 빠졌을 때 다음에 탈색할 때 살짝 얼룩이 생길 우려가 있어. 너무 어둡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냐면 멋내기 계열 쪽을 써줘. 뭐 뒤쪽에 3제로나 뭐 330 이런 걸 안 쓰고, 이제 뭐 거기에 뭐 3117, 뭐 4117, 401 이런 식으로 애쉬 계열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됐지만 3% 산화제를 해도 한 쉐이드가 올라간다는 거. 한 쉐이드 조금 더 올라가, 베이스가. 3% 써도. 그렇지. 3% 써도 이 뿌리 부분 3% 쓰고 이걸 1.5% 써도 베이스가 살짝 올라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뿌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중요한데, 보게 되면 1117하고 4117을 3대1 비율 정도로 해주면 되는데, 항상 여기에 조절해야 될 때 뭐냐면, 뿌리 부분에 내야 될 게, 찜보라 20%를 내야 돼. 왜냐면은 여기가 쉐이딩 되는데 찜벌을 안 넣고 이렇게 바르잖아. 그러면 여기 첫 스타트 되는 이 노란색 부분이 카키색으로 나와. 여기만. 여기가. 여긴 상관없어. 안 나와. 똑같아. 근데 여기가 이제 블렌딩이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밑에를 밝은 색을 먼저 바르고 토닝을 먼저 바르고 뿌리를 바를 수도 있고, 뿌리를 바르고 밑에를 바르는 방법이 있어.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해줄 건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어. 밑에를 바르고 뿌리를 바르는 거는 최대한 가깝게 하고 바를 때,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길이를 지킬 때, 토닝 부분이 최대한 두께 가깝게 들어갈 때는 그렇게 많이 해. 왜 그러냐면은 너무 어두운 색하고 만약 여기를 9번을 바른다고 하게 되면, 먼저 검정 색을 바르고 뿌리를 바르고 그 다음 밑에를 토닝이 치기면 이게 검정 게 묻어서 내려와, 바르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게, 염색약에다 약을 듬뿍 발라서 덧입히는 것처럼 오버랩을 2cm 정도 오버랩을 시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하게 되면 지금 1cm 정도 되니까 실질적으로 3cm 정도 내려줘야 돼. 뿌리 터치를 할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위에다가 얹혀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얹혀지는 게 오버랩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뿌리가 있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4cm 정도 내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2cm까지는 커버가 되잖아, 검정색으로. 그래야 블렌딩이 깔끔하게 되는 거야. 너무 좁게 해도, 너무 길게 해도, 또 너무 밑에까지 내려오면 안 돼. 대신 오버랩 되는 부분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밑으로 더 내려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먼저 밝은 색을 토닝을 바르고 뿌리를 바르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뿌리 부분에 내가 원하는 위치는 정확하게 잡고 볼 수 있는데, 토닝 색깔이 시간이 많이 경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발라야 돼, 그런 경우는. 빨리빨리 발라서 토닝 시간이 15분을 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 거고, 15분 넣을 것 같으면 아예 이제 한 9번 정도, 한번 탈색했을 때 8번에서 9번을 선택하는데 9번 정도의 애쉬를 뭐 선택을 하든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뿌리 같은 경우는 1.117 그런 색깔 잘 빠지거든. 근데 3대 반반 정도 해도 될 것 같아. 반반하고 이거 3대1이라고 했잖아. 반반 정도로 하고 이거 30%만 해도 충분히 나오거든. 이거 70%하고 이거 30%만 넣어도 충분히 시커매. 1117 70%, 30%, 그 다음에 찜보라 20% 이렇게 할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바르고 여기까지 한 5cm까지 바를 거야. 어느 정도 해줄까요? 우리 가까이까지 해줄까요? 네. 그러면 우리 4cm까지 바르고 밑에는 2cm는 오버랩 시키고 2cm가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바로 위에까지 보게 되면 여기까지 이 뿌리 부분 여기까지만 이제 오버랩 이 정도 될 거야. 오버랩 이 정도 되겠지. 4cm니까 지금 1cm잖아. 1cm, 2cm, 3cm, 4cm야. 그러면 오버랩 되는 부분이 이만큼이야. 겹쳐서 발라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두운 색으로 바를 거거든. 그렇게 해서 하면 되고, 터치할 때가 여기까지 내려가야지. 4cm까지 내려가야지. 그래도 내려와. 왜냐면 실질적으로 덮어서 발라도, 그래서 이제 콤질을 하면 안 돼.
고연세 브러쉬까지 그거 내리면 그 빗질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손으로 자꾸 비비라고 얘기하는 거야. 찢어갖고 비비라고. 왜냐면 끌어내리지거든. 결국 이렇게 갖고 많이 안 발라져 갖고 내가 한다고 터치 붓으로 바르고 그 다음에 하면 끌어내려와져. 이렇게 빗질을 못하게 하는 거야. 네. 어두운 색 밑에 저기 다크 쉐이드 할 때는 못하게 해. 그래서 보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에 이 정도 내려오고 하면 신기적으로 한 5cm 정도 내려올 거야. 3cm 내려도 한 5cm 내려올 거야 아마. 네. 너무 지금 어두운 색이라서 4번 계열이면 괜찮은데 4번보다 더 어둡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할 거고 밑에는 뭐 밝게 할 거면 9번 계열 쓰면 되고 좀 더 어둡게 하면 8번 계열 써. 뭐로 할까요? 진한 애쉬 느낌 알 수 있게. 진한 애쉬? 애쉬 진하게? 네.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실버 느낌이 나는 거야. 카키 날 수도 있는데 9117에 찜브라 20% 해주면 돼. 그 다음에 스모커 좀 넣어줘. 네, 파란색이 나도 상관없어요. 스모커를 좀 넣어줘. 스모크 10%. 20% 정도 넣어줘 버려. 네. 블루 느낌이 나게 하려면 1번이야. 이거를 넣으면 되고 네. 애쉬 느낌이 나게 하려면 그 스모커를 넣어야 돼. 그렇게 해서 해줄게. 인디시. 네. 네.